안녕하십니까. 이재창의 정치 때리기 시작합니다. 오늘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이 몰고 온 정치권 파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다 아시다시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선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, 이렇게 보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러면 여당이 반대하고 이재명 민주당 내일 모레 대표 되겠지만 전 대표가 찜찜해하는 김경수를 사면해 줬을까요? 그거부터가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?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댓글 조작 관련 선수들을 사면을 많이 해줬다. 그래서 그게 군 관련되는 거, 그 다음에 정보사, 그 다음에 경찰 관련되는 댓글 조사 관련해서 구속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풀려났다. 그러니 형평성 차원에서 김경수 사면은 이상할 게 없다,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.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는 사실 2022년에 사면은 된 상태였습니다. 이번에 대통령이 복권 조치를 한 거죠. 사면은 이미 끝난 상태였고, 보통은 이제 사면국 복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복권이 안 되면 뭐가 안 됩니까? 출마를 못 하죠. 근데 그 길을 터준 겁니다. 이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미묘한 파장이 있는 거죠. 재밌는 거는 이재명 대표나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모두 반응이 재밌습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가 김경수의 복권을 대통령한테 직간접으로 요청했다, 이런 얘기를 했고요. 복권이 이루어진다면은 또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, 이런 얘기도 했어요. 과연 속마음도 그럴까요?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아예 복권을 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알려진 뒤에 줄곧 반대를 했죠. 과연 이걸 국민이 공감하겠나? 아마 많은 국민이 공감하지 못할 거다, 이런 논리로 대통령실에 나는 반대다, 이 복권은 논지는 이런 겁니다.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이 선거제도를 망가뜨린 사람,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을 복권해 주는 게 과연 맞느냐, 이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다, 이런 논리로 이제 반대를 한 거죠. 자, 굉장히 미묘하지 않습니까? 야당 대표는 외형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속마음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찬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뭔가 좀 태연한 모습을 보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재명 대표는 찜찜하다. 이게 뭐지? 굉장히 찜찜하다. 이런 반응일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측근들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됩니다. 복권이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되자 최고위원을 지낸 장경태 의원, 이 찐명이라고 분류되는 의원인데 찬성한다.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하느냐? 뭔가 좀 찜찜하다,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. 그 다음에 친명의 좌장격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도 뭔가 좀 분열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, 이런 쪽에 그 반응을 보였어요.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대표 쪽이 아주 이게 마음에 들어서, 그리고 정말 환영해서 그걸 찬성하는 건 아닌 것 같다, 이렇게 이제 해석할 여지가 있겠죠. 자,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왜 이런 상당히 논란을 불러올 이슈인데, 그런 걸 뻔히 알 텐데 복권을 결정했다, 왜일까요?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광운대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가 이런 얘기를 하죠. 윤 대통령이 뭔가 여권에서 한동훈으로 힘이 쏠리고 야권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,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. 이재명 한동훈 대결 구도, 그리고 이게 이제 멀리는 대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한 거 아닌가. 그래서 그거보다는 뭔가 이제 대선판을 출마자들을 늘리고 한쪽으로 이제 쏠리는 이런 걸 좀 막으려고 한 거 아닌가, 이런 쪽의 해석인데요. 그거는 좀 정확하게 그런 쪽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쪽이 어떻게 생각하는지,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,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쪽에 가해지는 파장이랄까,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
이재명 대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권을 내가 요청한 거다. 직간접으로 요청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상당히 이것도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이 대표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.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걸까? 사실 그걸 뭐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받은 적이 없다라는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겠죠, 사실은. 근데 이제 어떤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그런 게 있었느냐. 뭐 그 민주당의 관계자들 얘기가 다 달라요. 뭐 박찬대 직무대행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하는 얘기, 박지원 그 의원이 하는 얘기, 이게 뭐 다 달라요. 그래서 사실은 좀 그 민주당 인사들이 얘기하는 거에 신빙성을 두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명백 교수하고 함성덕 교수, 이 양반들이 뭐 옛날에 한때 이제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연결해주는 그런 비공식 채널이다 뭐 이렇게 좀 알려졌던 적이 있는데, 그때 아마도 김경수다 이렇게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아마 내부적으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제 총리 뭐 이런 지명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껄끄러워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전달됐다.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실은 뭐 부인을 했죠. 그런데 그런 채널을 통해서 누구를 김경수를 직접 거명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애매한 그런 논의가 좀 있지 않았나. 그렇다고 해서 이게 김경수의 복권을 찬성한 거다. 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? 그 대선 주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. 이렇게 자기가 얘기했다. 뭐 그게 이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이지 않았나. 그러니까 당신한테 좀 껄끄러운 사람들은 하지 않을 수 있다. 이런 거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을까. 뭐 이런 쪽이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요. 근데 어찌 됐건, 근데 왜 이재명 대표는 왜 내가 복권을 요청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? 굳이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뭐 아시다시피 김경수 경남지사는 문재인 사람이지 뭐 이재명 대표하고는 사실 크게 관련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. 또 복권이 됐으니 이제 더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. 이런 얘기도 사실은 조금 과한 반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뭐 또 일각에서는 지명직 최고위원회 김경수를 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과잉 반응이 아닌가. 자, 이건 거꾸로 해석하면 그만큼 역설적으로 김경수를 많이 의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? 저는 좀 그런 쪽으로 해석이 돼요. 이게 어찌됐건 이제 김경수 자체가 갖는 파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뭐 별개입니다. 사실은 그 당장에 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. 대단한 원내에 세력을 확보한 것도 아닙니다. 지금 뭐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당 아닙니까? 완전히 뭐 친명당이 됐는데 무슨 새가 있겠습니까? 거기 많이 없겠죠. 근데 왜 부담을 느끼느냐? 그거는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떼어서 볼 수 없어요.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. 이거는 뭐 두고두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넘어야 할 불가피한 과정이죠. 그걸 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. 무조건 이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런데 그 비명 행사로 당을 완벽하게 이제 이재명 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잠재적 경쟁자를 다 쳐냈지 않습니까? 근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왜 그 갑자기 이 잠재적 경쟁자가 한 명 나타난다는 게 얼마나 찜찜한 일이겠어요.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보여요. 그리고 뭐 18일 제가 대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상 대표죠. 이미 뭐 90%의 득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실수해가지고 다 잘못 찍어도 대표는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대표라고 해도 맞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선거법 관련되는 법원 선고가 있을 겁니다. 아마 1심 선고인데 이때 유죄 선고가 나면 그러면 이제 당내에서 야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있을까?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때 부상할 수 있는 게 바로 김경수다 이렇게 보이고요. 김경수 전 지사가 뭐 복권이 됐는데 지금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? 원래가 이제 연말까지 그
유학이 예정돼 있고 그거 끝난 다음에 들어온다는 거였는데 뭐 그때 들어오겠다 이런 거잖아요. 그때에 맞춰서 귀국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사법 리스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진전되느냐,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경수의 그 존재감 그리고 이제 김경수의 파워 이런 것이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한동훈은 왜 반대 목소리를 냈느냐? 한동훈의 과제가 뭡니까?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죠. 왜?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.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.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뭐 그 보수의 다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책임이 적어도 70%, 많게는 90%의 책임이 있다. 한동훈의 책임이 없다? 아, 당연히 있죠. 있지만 한동훈의 책임은 적게는 한 10%, 많게는 한 20, 30% 아니겠냐.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책임이 윤 대통령에 있다. 대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. 2월 말까지만 해도 비명행사 공천 뭐 이렇게 민주당이 헛발질하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헛발질하는 바람에 선거 이길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잠시 있었어요. 그 대목에서 뭐 이종섭 파동, 그 다음에 황상무 파동, 그 다음에 대파 파동 뭐 연타였죠. 저 아마도 30석 정도 날려먹을 그런 연타였죠. 그런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사실 선거에서 이제 참패하는 이런 결과가 났고요.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뭐 지금 지지율이 여전히 뭐 30% 초반대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? 뭐 많이 나와요. 이제 30% 중반에 뭐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이제 넘어간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의 등을 돌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된다. 그리고 이제 자기가 63%의 득표를 한 거는 윤 대통령이 사실 한동훈을 지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원희룡을 내세워서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63%의 지지를 보낸 거는 윤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라. 뭐 이런 메시지 아니었겠어요? 그게 보수의 메시지였다. 이렇게 생각하고요.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의 아바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사실은 한동훈은 별로 살 길이 없죠. 미래도 없는 거고. 그러니까 결국은 차별화가 살 길이다.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아주 뭐 제대로 차별화를 한 거죠. 나는 반대다. 그리고 차별화의 근거가 된 게 보수의 60, 70% 유권자가 김경수 복권 반대다. 이런 여론이죠. 그렇다면 아무리 대통령이 복권을 해주겠다고 해도 한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 유권자들의 생각을 안 할 수 없죠. 보수 유권자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.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반대 목소리를 냈고,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독자 목소리라는 걸 통해서 윤석열과 차별화했다. 이런 모양새를 갖췄다. 그러니까 뭐 결국 한동훈은 이번 국면에서 크게 손해본 게 없다. 뭐 이득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손해본 건 없다. 그렇다면 적절하게 한동훈 입장에서는 차별화를 잘 한 거다.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결국 이제 김경수가 뭐 아직은 뭐 한동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는 사실은 좀 두고 봐야죠. 한동훈과 경쟁할 뭐 미래의 주자일진 모르지만 당장은 김경수의 잠재적 경쟁자는 이재명이지 뭐 한동훈 아니지 않습니까? 1차적으로 이제 이재명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, 그리고 결국은 김경수의 파괴력은 어디서 오느냐? 결국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떼어서 볼 수 없다. 그리고 사법 리스크의 그런 진행 추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. 그 사법 리스크가 과연 유죄로 1심 선고가 내려질 거냐 말 거냐. 그런 사법 리스크의 강도에 따라서 그 김경수의 미래는 달려있다. 이렇게 보이고요. 뭐 그것이 결국은 앞으로 2년 반 대선 전까지 굉장히 판을 흔드는 최대 변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다. 결국 거기에 따라서 김경수의 파괴력도 결정된다.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 대선 구도도 결정이 될 거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